Hi there. 네, 오늘 또 만났네요. 오늘 함께 읽을 책 러닝 드림.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읽을 건데요. 오늘은 러닝 드림의 Part 2 챕터 12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오늘 러닝 드림 Part 2 챕터 12를 읽기 전에 표현을 정리를 함께 하고 나서 제가 전체적으로 한번 쭉 읽어드릴 거예요. 읽을 때 어떻게 해야 되죠? Read after me. 저를 따라서 읽어주셔야 되고요. 목소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Speak loudly. 매우 큰 목소리로 따라해 주셔야 해요. 네, 그러면 먼저 단어, 표현들 정리해 볼게요. 짠. 함께 읽으면서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배웠거나 알았던 단어들과 다르게 조금 어렵게 느껴지는 것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따로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제가 파워포인트에 정리를 했는데요. 네. 자, Part 2, Chapter 12. 러닝 드림 이 책 페이지로는요, 104페이지에서 107페이지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네. 아, 제 얼굴이 가려가지고 안 보이네요. 근데 얼굴을 어디로 가지? 너는 이쪽으로 좀 줄여야겠다. 네. 네, 저는 조금 이렇게 줄이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 단어 period를 정리해봤는데요. period는 사실 어려운 단어는 아니죠. period 기간이란 단어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왜 period를 가져왔냐면 발음이 per 이거를 period라고 읽거나 하면 안 돼요. per로 되어 있는 단어 중에 experience도 있고 또 어떤 것도 있나요? experience의 per 그리고 period의 per 발음을 per가 아니라 peer로 발음한다는 거, period라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왜 period라고 발음하냐면요, 여기에 강세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기를 강하게 읽어야 돼서 period 이렇게 읽는 거랍니다. 그리고 algebra라는 조금 생소한 단어 표현이 있죠. algebra는 수학 과목이에요. 대학에서 수학을 전공할 때 대수학 부분, 그리고 고등학교 때 나오죠. 미적분, 캘큘러스라는 표현을 보면 수학에서의 미적분이라고 알아두면 좋아요. 그런데 그저께 9시 뉴스를 봤더니 서울의 대치동에서는 여전히 초등학교 때 미적분까지 공부해야 된다라는 뉴스를 봤어요.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정말 옛날에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여전히 대치동에 있는 우리 초등학생 친구들은 많이 힘들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은 이제 학생으로서 좋은 거지만 초등학교 때 누릴 수 있는 거 해야 할 일도 정말 많을 텐데요. 초등학교 때 꼭 고등학교 수학 미적분까지 해야 되는지 저는 의문이 들고, 그리고 실제로 입시 현장을 보면 그렇게 효과가 있지 않거든요. 네,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그렇게 무리한 선행학습, 진도를 빼는 위주의 학습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건 좀 어떻게 보면 학원의 상업적인 목표나 전략이 아닐까 생각해요. 물론 이제 천재나 영재가 있죠. 초등학교 때 뭐 대학 능력까지 갖추는 타고난 영재 있을 수 있지만 그렇게 무리해서 일부러 진도를 빼는 선행학습은 좋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이 러닝 드림을 읽는데 지금 너무 엉뚱한 이야기를 너무 많이 했네요. 죄송해요. 바로 넘어갈게요. 네. demeanor, 이거는 품행이라는 뜻이에요. 언행하면은 말의 그런 거고, 품행이면 행동의 태도, 올바른 태도, 예의 바른 태도, 이럴 때 품행이라고 하죠. 그래서 예전에 정말 옛날 제가 대학생 때인가 옛날 영화 중에 품행 제로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품행이 제로래요. 그러면은 굉장히 못된 행동을 많이 하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였을까요? 그런 영화였어요.
그리고 단어. 이게 빨간색으로 표시한 이유는 뭘까요? 네. symmetrical이라는 대칭적이라는 단어 앞에 a를 붙였어요. 그럼 asymmetrical 해서 비대칭적인이라는 뜻이 돼요. a라는 이 단어 하나가 반대말을 만들어 버리죠. 이런 표현들을 알아두면 단어를 외울 때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래서 a가 있어서 정반대말이 된다라는 거 기억해 두세요. symmetrical, asymmetrical, 대칭적인, 비대칭적인이라는 거 알아두세요. 그리고 우리 bob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단발머리. 왜 우리 미용실 가면 저 보브 스타일로 해주세요 라고 하잖아요. 그 보브 스타일 할 때 이 보브가 여기 있는 bob을 가져온 단어예요. 그래서 머리를 이렇게 짧게 단발로 해서 이렇게 올려치는 헤어 스타일링을 bob 스타일이라고 하는데 bob이라고 발음하면 돼요. 그 다음에 사이즈 업. 네. 사이즈 업 사이즈? 사이즈를 높여주세요 라는 그런 뜻 같은데요. 영어로 사이즈 업 하면은 평가하다 라는 뜻이 있어요. 뭔가 이제 사이즈를 측정해 보는 건가 봐요. 그래서 평가하다 라는 뜻으로 기억해 두고요. flustered라는 거는 당황한 그런 거죠. 우리가 감정을 나타낼 때 ed를 붙이면 감정을 느끼는 거고 ing는 감정을 유발하는 거죠. 그래서 flustered 하면 내가 당황한 느낌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spear은 능숙한 떠벌림. 네, 뭔가 그쵸. 말을 굉장히 잘하시는 분들. 쇼핑 호스트, 쇼 호스트. 그 홈쇼핑 이런 채널 같은 거 보면 정말 능숙하게 말씀을 잘하시죠. 뭐 맛있는 거 음식을 팔 때는 굉장히 맛있게 먹으면서 이야기하고 또 옷을 이렇게 판매할 때나 화장품 뭐 이런 제품들을 판매할 때 굉장히 말씀 잘하시죠. 그 쇼핑 호스트를 떠올리면 스피어이라는 단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near sight. 네, near은 가까운이란 뜻이죠. 그리고 sight는 이렇게 보여지는 광경, 시각적인 거죠. 그래서 near sight는 가까운 곳을 본다라는 뜻으로 생각하기 쉬운데요. 근시가 뭐죠? 가까운 건 잘 보이는데 멀리가 안 보이는 근시라는 그런 시력을 뜻하고요. 반대말은 near의 반대말, 가까운의 반대말 far, 멀리 떨어진 이란 뜻이죠. 그래서 far-sighted 하면은 원시는 뭐죠? 네. 가까운 건 안 보이고 멀리 떨어뜨려놔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노안이 온다 하죠. 노안이 오면은 이게 잘 안 보이네. 책을 펼쳤는데 어렸을 때 근시 가까이는 잘 보이고 멀리면 안 보이는데 나이가 들어서 노안이면 멀리 이렇게 가끔 어른들 볼 때 이렇게 멀리 떨어져서 보는 분들 있죠? 네, 그걸 원시라고 해요. 오케이. 그 다음에 cardinal sin. cardinal이라는 거는 1번 뜻 추기경, 2번 뜻 기수. 기수는 뭐냐면 1, 2, 3, 4, 1, 2, 3, 4 이렇게 기점이 되는 숫자를 말하는 걸 기수라고 해요. 그런 표현도 있고요. 또 세 번째 뜻이 이번 책에 나오고 또 가장 중요한데요. 네, 가장 중요한이란 뜻이에요. 1번 추기경, 2번 기수, 1, 2, 3, 4, 1, 2, 3, 4, 3번 가장 중요한이란 뜻이 있어요. 그래서 cardinal sin이라고 하면 sin, sin은 범죄라는 뜻이죠. 범죄, 죄악. 그래서 가장 중요한 범죄다. 기본적인 것도 하지 않는 그런 범죄. 뭐 살인을 한다든지. 왜냐하면 사람의 생명, 목숨도 정말 소중하죠. 가장 소중한 생명을 빼앗는 그런 살인이라는 범죄 같은 거. cardinal sin 그런 범죄를 뜻하겠죠. 네. 자, 이렇게 단어 표현들 한번 살펴봤는데요.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지 못하는 단어들이라든지 좀 특이하게 발음이 특이한 것들 함께 나눠보고 있어요. read after me 시간이 왔어요. 페이지 104부터 페이지 107까지 이어지는 part 2의 챕터 12 함께 읽어볼게요. 제가 읽으면 함께 따라서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My only class with Fiona is math, and it's the last period of the day. I have algebra 2 trick. Fiona's down the wing in pre-calculus. She swears she's not taking calculus next year, and I refuse to take pre-calculus. Enough is enough. At the fifth, Fiona rushes me clear across campus to the
900 wing and is panting as she rolls me up to the front of the classroom, where Miss Rucker is erasing the board. Miss Rucker is the one teacher we are both nervous about. She is a machine, never smiling, never flexing, never sharing anything personal. Her life is all about numbers, and her demeanor is as severe as her haircut, which is a dark, straight, asymmetrical bob. I'm sure there's a real person inside her somewhere, but after having her for Algebra 1 and 2, I've quit trying to find her. I'm just looking forward to being done with math and being done with her. She knows who Fiona is. Not only did she have her in class last year, but Fiona's been getting my assignments from her. And obviously she knows who I am. Still, when she turns from erasing the board, she doesn't say anything like, "Welcome back," or "It's good to see you." She simply sizes me up. So I'm a little flustered as I go into my spiel about calling back my homework, and during it Miss Rucker's expression never cracks. She just watches me closely, observes. It's like data in process response. Only the response seems to be taking a very long time. Obviously, she doesn't like the data I'm feeding her and has no intention of returning anything but request denied. So I open my binder and produce the assignments I've completed and say, "I've been doing the odds and checking my answers. It's going to be a lot of work to catch up and keep up with the new assignments." She takes my papers, looks them over, then says, "Doing the hours seems reasonable." And that's it. No smile, no nod, no quiver of any emotion whatsoever. She simply returns to wiping the boards clean and asks, "Will you be sitting with Rosa?" For a moment my mind's a blank. Then I realize she means the special needs girl who sits at the back of the classroom, the girl in the motorized wheelchair, the girl who rarely talks, and when she does, it's very hard to understand. I didn't even know her name was Rosa. "There's plenty of room at the table," Miss Rocker said without looking over her shoulder. Inside, I panicked. Yes, I'm missing a leg, but the rest of me is, well, it's normal. Do people think I'm special needs now? Is that how they see me? No, they can't. But but if I start sitting with special needs kids, that is what people will think. It just is. Miss Rocker turns and gives me a cool, blank look. She wants an answer. My mind is a flurry of contradictions. I want to lie and say I'm nearsighted, that I need to be up front of in my own chair, that I hope just fine. But I also think about my terror in returning to school, feeling like a freak. Is that how Rosa feels? I've never stared at her, but I have overlooked her. No, the truth is, I've totally acted like she isn't there. It's been easier, less uncomfortable. For me, sure, I tell Miss Rocker, I'd be happy to sit with Rosa. She cocks her head ever so slightly, then turns to finish wiping the board. So I get situated alongside Rosa and Fiona Dessis of the class. Then the tardy bell rings and everyone falls silent, waiting for Miss Urquhart to speak. There's no less "Welcome Jessica back," just business as usual. Homework out, papers exchanges, lesson reviewed.
Midway through this process, Rosa surprises me by committing a cardinal sin. She passed me a note. I read it and seen right back. And after several exchanges, Rosa told me that she has been in a wheelchair her whole life, that she can walk but only with arm crutches, and that she was born with cerebral palsy. I also find out that she's only a freshman, loves sushi, thinks math is easy, and eats lunch in room 402. You can join us, she writes. We are fun. I also learned that she already knew my name. And Fiona seems very nice. She tells me, adding a big long lashes smiley. She's amazing. I write back, adding long, curly hair to the smiley. Rosa gives me a lopsided grin, then writes, when do you get your leg? Depends. I scribble back. Maybe next week. Already? Wow! Congratulations! You are so lucky! My eyes sitting when I read that, and it makes something in me break, or connect, or just change somehow. I suddenly really get that I am lucky. I never do a 55 flat in the 400 again, but I will stand on my own again. This wheelchair won't be with me every day of my life. 네. 어때요? Read after me, speak loudly 하셨나요? 네. 마지막 문장이 또 의미심장하게 끝나고 있죠? This wheelchair won't be with me. 이 휠체어는 with me, 나와 함께 계속 있지 않을 거라는 거지. 않을 거라는 거죠. Every day of my life. 내 삶의 매일매일에 함께 있을 건 아니다. 마지막 부분 107페이지, 107페이지를 보니까 인공다리, 족이라고 하죠. 그동안 아예 다리가 없어서 빈 펄럭펄럭 있는 바지를 입었을 때 좀 펄럭이는 그런 상태인데 아마 이제 인공적으로 만든 다리를 이렇게 이어 붙일 거예요. 그래서 겉모습을 볼 때 좀 자연스럽게 보이겠죠. 그래서 재활 치료를 제시카가 정말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렇게 빨리 인공 다리를 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제가 앞부분에 괜히 대치동의 초등학교 학생들을 걱정하느라고 좀 길어졌는데요. 네, 파트 2의 챕터 12 오늘 마치겠고요. 네, 다음 시간에 챕터 13 가지고 올게요. See you next time. Bye.